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자켓은요, 진밤색으로 복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안감 자체가 워낙에 밝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염색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묻지 않도록. 그리고 좀 여기 지퍼 라인도 보면은 염색이 많이 벗겨져 있죠. 벗겨져 있고, 이런 부분을 그냥 바로 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어두운 색으로 간다고 해도 복원을 해줘야 돼요. 소매 끝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진밤색. 일이란 것은 이제 그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늘 바쁩니다. 늘 바빠요. 복원을 할 때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어깨 부분 탈색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세척할 때도 꼼꼼하게 했고, 목 부분, 이 카라 부분이 되게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추, 여기 단추 있죠, 안쪽에. 이 단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 놓고,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했느냐, 이 안쪽은 여기 이제 그 목덜미 부분, 여기는 이제 염색을 안 하기로 했어요. 상담은 항상 손님하고 천천히 상의를 하면서요,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하고 손님이 어디까지 원하는지,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작업을 했을 때 만족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주머니 부분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하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어떻게 해주냐면, 안 보이는 쪽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끝부분이 지금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안쪽을 먼저 약품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쭉 약품 처리를 하는데, 안 보이는 쪽이 오히려 더 염색이 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줘야 돼요. 일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아무래도 이제 복원을 했을 때 오래 가는 것이고, 손님들이 또 이렇게 소문도 내주고 소개도 해줍니다. 멀리 봐야죠, 멀리. 그냥 우선 바쁘고 그런다고 해서 대충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복원을 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지퍼에 닿지 않게 합니다. 아, 참, 어제도 상담이 왔었어요, 경기도에서. 근데 자켓을 세탁을 맡겼더니 뻣뻣해지고 지퍼 이런 데에서 뭔가가 묻어난다 이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감을 잡지만, 저는 어떤 상황과 감을 잡긴 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러지? 가죽에서 가죽 옷이라고 해서 세탁만 받겠는데 어떤 그 염색 약품이나 이런 것이 찌꺼기가 나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 가죽의 어떠한 그 특징이 있죠. 근데 양가죽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그런데 세탁만 바뀌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염색의 약품을 바르지 않았나. 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뭔가를 발랐으니까 찌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자체에서 제가 세탁을 해가지고 무슨 가루가 나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중요한 거예요. 약품이. 가죽에 문제가 안 생기고 손상이 안 가는 약품을 써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이 세탁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탁만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문가예요. 왜냐면 세탁 맡길게요 예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술은 좀 제대로 배우고 상담부터 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염색만 했을 때 염색이 이렇게 또 다시 금방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어떤 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죠. 불만족스럽죠. 적어도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하면은요, 공장에서 한 거보다는 짱짱해야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카라 부분 이 라인 여기를 먼저 해줍니다. 이 라인을 먼저 이제 복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고 그러시면은 어째서 시간을 길게 잡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금방 끝나지는 않거든요. 이제 또 잠깐 이런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바쁘게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보건약품을 그래도 특별한 이상이 안 생기고 그런 약품을 찾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뭐 인터넷으로 보고 어느 나라 다 사보고 했는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품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약품을 구하는 거, 찾아보는 거, 또 그거를 설명서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잘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품하고 도구만 배워도 반 이상은 배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복원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과 확실한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복원을 했다고 해서 어떤 그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회원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어 이제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욕심 낼 거 없이 만약에 제 기술을 믿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 같이 가야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어디 뭉친 데 하나 없이 하잖아요, 작업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디 뭉친 곳이 없고, 제가 왜 이 카라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냐면요, 이 옷은 지금 접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치 실밥선 사이에 되도록이면 약품이 안 들어가게 한 겁니다. 좀 멀리에서 이제 복원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상담이 오시는데, 얘기가 잘 되고 열심히 정말 어떠한 그 각오를 가지고 하셔서 저와 함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복원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복원이라는 것은 이 주름 하나 틈 사이에도 뭉쳐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라가 목 부분이 펴 있는 상태에 있는 옷 같은 경우는 스티치 사이에도 약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주의를 하면서 복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